제 지도 학생은 훨씬 더 가깝고 신뢰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이런 게 궁금합니다. 사실 정치하다 보면 사람이 몰려드는데 예.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좀 약간 사기성이 있는 사람인지 이 구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은 그 한 사람 안에도 그 어떤 그 사람을 예, 규정하기도 쉽지가 맞습니다. 않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안 의원님 나름대로 신당을 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분간을 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분들을 예. 어떻게 분간을 하셨습니까? 결국은 그 함께 일하면서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두고두고 하게 됩니다. 교수할 때도 일반 전체 카이스트 학생들보다는 제 수업 듣는 학생이 저랑 네. 더 가까웠고 네. 제 지도 학생은 훨씬 더 가깝고 신뢰관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낡은 진보 청산 그건 뭐 해야 된다라고 누구나 예. 공감은 하는데요. 그걸 이제 개념 규정부터 사실 좀 쉽지가 않거든요. 예, 낡은 예. 진보가 뭘 얘기하는 건지 아마 보는 사람마다 또 다를 수 틀릴 있죠. 겁니다. 예. 국민들이 저 사람들이 어떤 진보 옛날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들의 그 낡은 훈장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고 제대로 혁신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줘야 되는데 예. 어떻게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 부분 이제 저 국정감사 끝나고 나면 또 저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합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사실 그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제 생각을 밝히고 그것을 시작으로 논의가 촉발되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어느 정도 기준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작년에 대표할 때 당직 인선을 위해서 그 인재 풀들을 네. 열심히 살펴봤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당에서 가장 좀 취약한 분야가 세 분야가 눈에 띄었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 경제입니다. 네, 경제 분야. 경제 전문가가 굉장히 없다. 적습니다. 두 번째는 IT 과학기술 분야입니다. 네. 네. 세 번째는 외교 분야였습니다. 외교 분야. 예. 네. 네. 근데 그것들을 보면서 제가 가졌던 문제 인식이 이제 미래 집권하고 국가를 경영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가장 필요한, 네. 필요한 그 세 분야가 바로 그 분야였던 겁니다. 네, 그렇군요. 경제 분야, IT 과학기술, 그리고 외교. 이게 필요한데 그 인재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그 총선 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런 분야의 사람들을 저는 많이 충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직접 좀 안철수 의원님이 적극 나서시면 예. 저는 여러 분야에서 지금까지 일을 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제일 오래 했던 게 그 회사 사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건 이제 그 작은 회사, 벤처기업 같으면 사장은 사실상 그 영업 총괄입니다. 예. 거기에서는 그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인 것이고 저는 10여 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그 문제는 없었습니다. 소통에 문제 없었다. 그리고 결국은 정치권에 들어와서 3년 동안 다른 분과도 한 번도 그런 서로 이야기가 다르다든지 하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죠. 문재인 대표가 다른 분들하고도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다음에 정치 토크에 문재인 문재인 대표님을 대표로서 한번 해명기를 모셔서 한번 드려야 될 것 말씀을 같은데요. 드려봐야 되겠네요. 예, 좀 또 다른 또 좀 세밀한 얘기긴 하지만 이번 혁신 김상곤 혁신위가 발표한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선출직 평가위원회 그래서 이제 컷오프 공천 때 그 위원장 인선을 놓고 지금 당내에서 조금 갈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동국대 교수 위원장 뭐 내정했다고 하는 보도도 나고 그러는데 안 의원님은 반대하시는 걸로 그렇게 소리가 들려요? 반대하십니까? 그러면 그분 인선에? 그 우선은 야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한 번 뭐 실패했다고 다들 평가하는 그 지난번 총선 때 19대 총선 때 공심위원을 예, 하셨었죠? 하신 분을 예. 굳이 또 그 위원장으로 부탁드릴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당내에서는 지금 서로 그 신뢰를 하지 못해서 갈등의 골이 깊은데 그걸 굳이 고집하는 거는 그건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대안을 좀 추천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대안으로
여러분들이 사실은 계실 수 있죠. 네. 한번 문 대표한테 말씀을 좀 드리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문 대표 주변 분들 얘기가 그 위원장을 찾기가 쉽지 않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고민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예. 한 번도 저한테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해보시니까 회사를 하시는 거하고요. 예. 그다음에 국회의원 정치를 하시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힘든 이유가 그 어떤 우리 당을 보면 조직적인 규율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정당이 원래 좀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새누리당 쪽은 어느 정도 조직적인 규율이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거기는 이제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당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 당 같은 예. 경우는 국회의원이나 당직자 둘 다 조직적인 규율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돌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돌직구 질문 비슷한 건데요. 요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렇죠? 한 자리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많던 지지율 다 어디로 갔습니까? 안철수 현상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그 열망은 그대로 있다고 봅니다. 열망 그대로 있다. 예. 정치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예.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우리 삶의 문제, 정치가 좀 해결해 달라. 네. 그 열망은 지금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게 잠재해 있던 열망들이 다시 지금 분출될 수 있다고 잠재 보십니까? 있지 않다고 봅니다. 잠재 있지 않다? 헬조선이라는 말 자체가 나타나는 것이 예전보다도 지금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치가 제대로 그들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 불만은 엄청나게 크게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런 불만과 그런 것들이 예. 그 안철수 현상이라는 예, 건 형태로 나타났잖아요. 예. 근데 지금 안 의원님은 왜 그럼 그 분출되는 욕구를 이렇게 대변하지 못하시는 건가요? 처음 이제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도 예. 그분들의 이제 정치 변화에 대한 그 요구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도구로서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정치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 충분히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년 정도 지나면서 이 정치, 한국 정치 현실이 어떤가, 네. 그리고 어떤 일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걸 관철시킬 수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그 다시 제가 야당 바로 세우기 운동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풍운동 비슷한 건가요? 네. 네. 그래서 야당이 바로 세워야 된다. 왜냐하면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는 국민의 열망을 제가 그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고 그게 제가 정치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왜 정치를 하는가. 그러면 지금은 제가 속해 있는 정당이라도 먼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패 척결이라든지 이제 낡은 진보 청산 같은 이야기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그 정당 지금 속해 있는 정당을 바꿔내는데 몸을 바치시는 거고 이른바 플랜 B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그 천정배 신당이라든가 또는 뭐 다른 비주류에서 얘기하는 어떤 새로운 정치 결사체 이런 것과는 지금 전혀 뜻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외부의 눈을 돌릴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내부 혁신과 지금은 내부만 제대로 그 정리가 되면 내부만 제대로 바뀌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으면 그건 자연히 외부의 그런 흐름들도 그 굉장히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내부 혁신에 저는 집중해야 된다. 그게 유일한 길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국민들 눈높이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정당도 혁신 못하면 자기 정당도 못 바꾸면 나중에 집권했을 때 국가를 어떻게 혁신한다고 믿겠습니까? 네. 그리고 정당 내에서 부패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하면 그러면 국가를 맡을 때 어떻게 그 부패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심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신당을 추진하는 천정배 의원 뭐 지난번에 돌직구에 나오셨는데요. 예. 지금 야권 특히 새정치연합 수리 불가다. 수리해서 쓸 수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 안 의원님은 수리해서 혁신해서 다시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제 저 나름대로 생각을 이야기하고 예.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도부가 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당 대표를 이제 하셨고요. 이제 합당한 직후에 그때 이렇게 어떤 정치부 기자로서 이렇게 보기에 대표면은 약간 당내 기반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별 기반 없이 대표를 하시다가 이제 큰 선거에 책임을 지고 이제 물러나셨는데요. 정치라는 게 이제 개인의 역량과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하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항상 좀 궁금합니다. 이제 안철수 의원님 주변에 좀 정치를 같이 하는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지금 뜻을 같이 모으고 있는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얼마나 계신지 혹시 자꾸 떠나는 사람들 얘기가 정치면에 뉴스로 나오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안 의원님의 그런 부분이 약점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저도 사실은 가졌던 의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했을 때는 그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끈끈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회사를 할 때도 일반 대중이 저에 대해서 보는 시각보다 회사 내부 직원들이 저와 더 가까웠습니다. 제 지도학생은 훨씬 더 가깝고 신뢰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이런 게 궁금합니다. 사실 정치하다 보면 사람이 몰려드는데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좀 약간 사기성이 있는 사람인지 이 구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 한 사람 안에도 그 어떤 그 사람을 규정하기도 쉽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안 의원님 나름대로 신당을 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분간을 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분들 어떻게 분간을 하셨습니까? 결국은 그 함께 일하면서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두고두고 하게 됩니다. 교수할 때도 일반 전체 카이스트 학생들보다는 제 수업 듣는 학생이 저랑 더 가까웠고 제 지도 학생은 훨씬 더 가깝고 신뢰관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 의원님 말씀하신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어느 정도 기준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작년에 대표할 때 당직 인선을 위해서 그 인재 풀들을 열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에서 가장 좀 취약한 분야가 세 분야가 눈에 띄었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 경제입니다. 경제 분야. 경제 전문가가 굉장히 적습니다. 두 번째는 IT 과학기술 분야입니다. 세 번째는 외교 분야였습니다. 외교 분야. 근데 그것들을 보면서 제가 가졌던 문제인식이 이제 미래 집권하고 국가를 경영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가장 필요한 그 세 분야가 바로 그 분야였던 겁니다. 경제 분야, IT 과학기술, 그리고 외교.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서로 이야기가 다르다든지 하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죠. 문재인 대표가 다른 분들하고도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다음에 정치 토크에 문재인 대표님을 해명기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네요. 좀 또 다른 좀 세밀한 얘기긴 하지만 이번 김상곤 혁신위가 발표한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선출직 평가위원회 그래서 이제 컷오프 공천 때 그 위원장 인선을 놓고 지금 당내에서 조금 갈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동국대 교수 위원장 뭐 내정했다고 하는 보도도 나고 그러는데 안 의원님은 반대하시는 걸로 그렇게 소리가 들려요? 반대하십니까? 그러면 그분 인선에? 우선은 야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이게 필요한데 그 인재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그 총선 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런 분야의 사람들을 저는 많이 충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직접 좀 안철수 의원님이 적극 나서시면. 저는 여러 분야에서 지금까지 일을 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오래 했던 게 그 회사 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그 작은 회사, 벤처기업 같으면 사장은 사실상 그 영업 총괄입니다. 거기에서는 그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인 것이고 저는 10여 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그 문제는 없었습니다. 소통에 문제 없었다. 그리고 정치권에 들어와서 3년 동안 다른 분과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낡은 진보 청산 그건 뭐 해야 된다라고 누구나 공감은 하는데요.
그걸 이제 개념 규정부터 사실 좀 쉽지가 않거든요. 예, 낡은 예. 진보가 뭘 얘기하는 건지 아마 보는 사람마다 또 다를 틀릴 수 있죠. 겁니다. 예, 예. 국민들이 저 사람들이 어떤 진보 옛날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들의 그 낡은 훈장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고 제대로 혁신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줘야 되는데 예. 어떻게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 부분 이제 저 국정감사 끝나고 나면 또 저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합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사실 그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제 생각을 밝히고 그것을 시작으로 논의가 촉발되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또